저희는 키워드 쪽으로 조금 더 자세히 만나보도록 할게요. 저희 첫 번째 이슈는 원전으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요즘 시장을 보니까요. 반도체가 약간 주춤하면 원전 쪽으로 수급이 좀 모이더라고요. 특히나 이럴 때 원전 관련된 뉴스까지 함께 나와주면 또 수급적으로도 뒷받침되면서 빠르게 오르는 그런 모양인데요. 관전 포인트 어떻게 잡아볼까요? 자,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번 주에 대한 움직이는 섹터를 본다면 AI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키워드 원전도 어떻게 보면 이제 AI에 대한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섹터예요. 수혜를 받고 있는 섹터입니다. 아시겠지만 뭐 반도체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AI가 가장 먼저 성장을 했다가 그 뒤로 하나씩 낙수 효과를 받는, 어떻게 보면 같이 성장을 한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전력 테마도 마찬가지예요. 원자력 발전도 여기에 대한 하나의 수혜받는 섹터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방금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AI가 성장을 하려면 여기에 뒤따르는 반도체도 함께 성장을 해야 된다. 자, 두 번째, AI만 성장을 해서는 되지가 않아요. AI가 결국에는 뭐 산업화 쪽에도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나중에 활용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AI를 탑재할 로봇도 하나의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 전력 왜 중요할까요? 이영 MC. 저 이건 좀 알 것 같아요. 왜죠? AI 시대에 네. 전력망이 중요하잖아요. 네. 왜 그거에 중요하죠? 대해서 많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맞아요. 원전이 가장- 중요하죠. 맞아요. 가장 핵심입니다. 네.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중요한 게 하나가 더 뭐냐면 네. 끊기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아,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반도체 공장도 그렇고 AI 데이터 센터도 그렇고 전력이 잠깐만 공급되면 될까요? 큰일 날 것 같아요. 큰일 나죠. 네. 한순간이라도 끊기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네. 꾸준하게 전력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자, 지금의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는 이를 앞으로 먼 미래를 살펴봤을 때는 이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얘기를 살펴볼 건데,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루에 반도체 공장이나 AI 데이터 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하루에 1시간, 뭐 2시간 이렇게 짧게만 운영되고 멈추는 공장들이 아니잖아요. 24시간 365일 내내 가동이 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력은 계속 꾸준하게 뒷받쳐 줘야 되는 상황이고, 특히나 반도체 공장, 요즘 수요가 계속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들도 반도체 공장들을 계속 증설하고 있어요. 라인도 마찬가지로 계속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늘어나는 전력량, 자, AI 기업들 이 데이터를 모아둬야 되는 데이터 센터를 계속 만들고 있죠. 자, 이것만 보더라도 전력량은 앞으로 계속 꾸준하게 늘어날 거란 얘기죠. 자, 마지막으로 클라우드에 관련되어 있는 인프라까지도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우리가 살펴봤을 때 전력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세 가지를 살펴보자면, 많이들 아실 거예요. 신재생 에너지. 네,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 기존에 이미 공급되고 있던 LNG.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원자력 발전이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이하영 씨? 태양광, 네. 풍력이 떠오르는데요. 자, 태양광이랑 풍력이 떠올라요. 맞아요. 네. 대표적인 거죠. 여기 하나 추가를 하자면 수소도 있습니다. 아, 네. 자, 근데 태양광과 풍력이 가장 대표적으로 꼽히는데,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는 왜 완벽하게 전력을 대체할 수 없을까요? 밤에는 네. 해가 안 떠서 맞아요. 그래서 맞죠. 정답입니다. 그럼 풍력은요? 풍력은 네. 바람이 약할 때도 있어서요. 맞아요. 이게 결국에는 완벽하게 24시간 구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전력에 도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LNG 같은 경우는 기존처럼 그냥 사용하면 되지 않나요? 자, 이 LNG도 마찬가지로 유가의 영향을 굉장히 강하게 받기 때문에 유가가 오르게 되면 여기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마지막으로 꼽히는 게 어디가 있냐? 이제 원자력 발전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물론 원자력 발전도 위험성인 부분이나 이 돈이 들어가는 거나 이런 것들을 살펴본다면 사실상 완벽하진 않을 수는 있지만, 해결만 된다면 사실 제일 압도적으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건 원자력 발전을 따라올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원자력 발전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지 아세요, 혹시? 원자력 발전에도요. 네. 어떠한 종류들이 있을까요? SMR, 오, 맞아요? 어떻게 하셨죠? 소형 모듈 원자로. 정답입니다.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알고 네. 있는 원자력 발전은 대형 원자력과, 그리고 방금 이하영 MC가 말했던 소형 모듈 원자로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걸 이제 줄여서 우리가 SMR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이 두 가지가 각각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대형 원전이에요. 대형 원전은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요? 자,
이미 검증이 됐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부동을 하고 있죠. 두 번째, 즉시 전력이 공급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만들어 놓으면 그대로 그 전력이 우리가 필요한 만큼 계속 공급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국가 단위의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국가 단위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한번 수주를 따내기 시작하면 여기에 따른 수혜가 엄청나게 크다라는 얘기죠. 자, 이제 두 번째, SMR입니다.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장점만 얘기를 드렸지만 단점도 역시나 있어요. 공사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다라는 점이에요. 자, SMR 같은 경우는 어떠한 장점과 단점이 있냐? 자, SMR은 되게 소규모 단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이항임 씨, 집에 불이 났어요. 네. 집에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데 불이 굉장히 크게 났습니다. 불이 크게 나서 일단 양동이에 물을 받아가지고 불을 끄려고 하는데 그게 다 끌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끌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우리가 잠깐 급한 불은 양동이에 받아서 끌 수는 있지만 이미 아파트가 전체적으로 불이 타게 된다면 네, 네. 양동이 하나로는 부족하다라는 얘기. 그렇죠. 그럼 결국엔 뭘 불러야 돼요? 구급 소방. 소방차를 불러야겠죠. 자, 그래서 그걸 비유하면 된다. 음. 대형 원전은 소방차 같은 느낌이에요. 소방차. 불이 많이 나서 이 불을 네. 꺼야 되는 소방차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SMR 같은 경우는 일단 급한 불 정도는 꺼줄 수 있는 양동이의 역할을 하고 있다. 아, 작구나.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일반 도시에서도 이 SMR을 건설하기 위해 현재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특히나 미국에서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죠. 자, 근데 기술은 유망한데 아직은 도입기라는 거예요. 아직은 도입기.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수주에 대한 이슈도 이 SMR보다는 대형 원전이 조금 더 확실하게 들어오는 편이죠. 자, 말 그대로 우리는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실적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는 단계다. 다만 SMR은 기대감을 기반으로 상승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비교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SMR보다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필요한 전력이기 때문에 이 원자력 발전, 대형 원전에 대한 얘기를 중점으로 조금 더 해볼게요. 자, 대형 원전을 만들 때 원자력 발전의 얘기를 잠깐 드려보자면 원자력 발전을 비유하기 위해서 이걸 하나 얘기를 드려볼게요. 우리가 오케스트라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하연 씨? 네, 네, 네. 오케스트라를 보면 일반적으로 뭐 바이올린 하나, 뭐 피아노 하나 이렇게 하나하나만 가지고도 오케스트라 연주가 가능할까요? 하나하나씩이요? 하나만 있어요. 하나만 있으면 안 되죠. 합주를 보려고 갔는데 네. 딱 그냥 뭐 이 트럼펫만 있거나 아니면 피아노만 있는 거예요. 네. 그럼 합주가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원전 같은 기술은요, 사실상 하나의 오케스트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의 단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설계, 그리고 건설, 그리고 기자재, 연료나 유지 보수까지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것들이 섞여서 원자력 발전이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우리나라가 사실 전 세계에서 원자력 발전으로 따진다면 굉장히 강한 국가거든요. 왜 강한지는 뒷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전 주기에 대한 수행이 가능하다라는 점. 방금 전에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뭐 건설, 유지보수, 연료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하나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인프라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해외 수출 경험이 뚜렷합니다. 최근까지도 체코나 바라카 등의 원전 이슈들이 꾸준하게 있었죠. 자, 마지막으로 공정에 대한 관리 능력. 사실 안정성에 대해서 원자력 발전이 굉장히 말이 많은 산업이잖아요. 근데 이 공정 관리 능력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AA에 대한 낙수 효과를 받을 땐 이 전력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로봇도 마찬가지고 AI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세 개에 들어가는 공통점 전기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뒤를 받쳐주는 것은 이 원자력 발전이다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주식들의 주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오늘 차트를 보면서 공통적으로 살펴볼 두 가지의 지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올바른 길인지 이 추세대로 안전하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알려줄 이 추세선이에요. 자, 다른 말로 이제 저는 황금선이라고 부릅니다. 돈의 길이죠. 돈의 길. 자, 이 돈의 길에 안전하게 안착을 해줘야지만 추세대로 위로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도 12,000원이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자, 황금선 밑에서 움직였을 때. 자, 이 황금선 위로 안전하게 안착을 시켜주기 시작하면서 자, 무사하게 안착을 시켜주는 현재 순간이죠. 이게 작년 말쯤이었어요. 자,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12,000원이었던 주식이 현재 10만 원까지 근접을 하게 됐습니다. 무엇을 따라서요? 이 황금선과 길을 알려주는 이정표를 따라서요. 자, 두 번째 종목도 볼게요. 자, 두 번째 종목은 BHI라는 종목입니다.
BHI도 마찬가지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 기존에는 황금선 밑에서 올바른 길을 가지 못했기 때문에 주가가 우상향을 하지 못했더라면 이제는 황금선을 따라서 안전하게 안착을 시켜주고 그리고 그 뒤에도 우상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한 공통적인 두산 에너빌리티와 BHI의 차트를 공통적으로 본다면 이 황금선 위에 있을 때는 주가는 추가적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종목도 마찬가지겠죠. 자, 우진이라는 종목인데 이게 조금 더 여러분들께 직관적으로 차트에 다 와닿으실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황금선 밑에 있는 종목이죠. 자, 황금선 밑에 있다가 이슈와 함께 두산 에너빌리티랑 뭐 BHI 같은 대형주를 따라서 주가는 우상향을 하기 시작을 해요. 자, 무사하게 안착을 시켜주고 우상향을 해주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내가 차트를 분석하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건 일반적으로 차트에는 이 캔들과 이동평균선과 거래량만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초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더 올라갈지 내릴지 그리고 내가 어디서 사야 될지 어디서 팔아야 될지 모른다는 얘기죠. 해당 관련되어 있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소통 창구에 오셔서 여기에 따른 교육 자료들도 한 번씩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AI 버블론이다 뭐다 정말 말이 많았는데요. 2026년은 다소 다릅니다. AI 시대죠. AI 시대에서 필연적인 원전 섹터에 대한 공부 한번 해봤고요. 관련주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전략 QR코드 통해서 공부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두 번째 키워드 이어가 볼게요. 저희 제약바이오 한번 오랜만에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마무리가 됐어요. 기대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생각보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쉽더라고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이제 알테오젠은 조금 그중에서도 다르긴 했습니다. 이 알테오젠이 바이오 전반의 분위기를 바꿔줄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저희 투자 포인트 공부해 볼게요. 자, 이제 시장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잖아요. 예. 너무나도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를 깰 수는 없겠지만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려올 때에 대한 대비도 우리가 충분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자, 시장이 하락을 하게 됐을 때, 조정을 받게 됐을 때 오히려 투자자들은 어디에 집중을 하느냐? 확실한 거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나온 대표적인 이슈 두 가지를 기반으로 우리가 안전하게 투자가 가능한 제약주에 대한 공부를 잠깐 해볼까 해요. 자, 어떠한 것들이 있냐? 사실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시황에서 간단하게 얘기를 드렸지만 결국에는 지금 시장의 주도권은 AI가 쥐고 있다.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얘기도 결국엔 AI로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자, 이 제약도 마찬가지예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선 구체적으로 나오는 이슈들을 보면 뭐 M&A, 기술 이전, 뭐 합병, 뭐 아니면 전반적인 원격 진료 이런 전체적인 총망라된 얘기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컨퍼런스를 통해 앞으로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에서는 어떠한 것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간다라는 것에 대한 투자 발표회입니다. 자, 근데 이번 투자 발표회에서 이목 집중된 두 가지의 포인트가 뭐냐? AI의 신약 개발과 비만 치료제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 두 가지를 기반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 건데, 자, 첫 번째는 AI 신약 개발입니다. AI 신약 개발? 이게 무슨 소릴까?라고 말씀을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AI가 신약을 말 그대로 개발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이 약을 하나 개발을 할 때 엄청나게 긴 시간이 소요가 되잖아요. 만드는 것도 그렇고 제조법도 그렇고 여기에 대한 임상 실험이나 상용화에 대한 과정까지도. 근데 AI를 기반으로 신약을 개발하게 됐을 경우에 그 과정들이 엄청나게 축소가 된다는 거, 단축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신약 후보 물질을 탐색할 수 있고요. 임상 성공 확률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진단에 대한 정확도까지 향상을 시킬 수가 있고 병원 운용에 대한 효율화까지 가져갈 수 있어요. 자, 한마디로 얘기를 조금 더 비유를 쉽게 해드리자면 AI 하나가 전문 의대생 몇 명을 커버할 수 있을까요, 이양임 씨? AI 하나가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이요? 네, 맞춰보세요. 158명?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요? AI 하나가 커버할 수 있는 네. 전문 의대생 수는요, 약 1만 명으로 추산되고 아, 있어요. 그래요? 너무 차이 나네요. 네, 엄청나게 차이 나죠. 네. 그만큼 전문 의대생 1만 명이 할 일을 AI 하나가 이 신약에 대한 후보 물질도 개발을 해주고 오. 만드는 과정까지도 전부 다 해준다는 거예요. 엄청나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제약 헬스케어에서도 AI 신약 시장이 엄청나게 활성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최근에 엔비디아가 일라이 릴리 비만 치료제 기업과 이
기술 신약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소를 설립을 한다라는 이슈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AI에 대한 신약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기도 했었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역시나 비만 치료제죠. 비만 치료제 저도 굉장히 관심이 가는 내용이기도 해요. 제가 이 다이어터다 보니까 네. 이게 굉장히 관심이 가는데 실제로 먹어보진 않았습니다. 아, 근데 이항임 씨, 네. 비만 치료제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맞아요. 어떤 유형들이 있죠? 주사로 맞는 게 있고요. 네. 경구용도 이제 개발이 되고 있지 않나요? 맞아요. 네. 두 가지가 있죠. 먹는 거, 네. 경구용 치료제가 있고 주사용 치료제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마운자로, 위고비 같은 주사용 형태가 있다면 이제는 경구용 치료제가 부각이 될 거라는 거예요. 훨씬 편할 아시겠지만 것 같아요. 네. 주사용도 한 번 맞아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일시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주기적으로 맞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아시겠지만 혹시 주사 맞는 거 좋아하세요? 무서워서 별로 안 좋아해요. 저도 무서워서 주사 맞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주사 맞는 거에 대한 거부감 있는 사람들은 비만 치료제를 맞고 싶어도 못 맞을 거 아니에요. 네. 자, 근데 알약으로 먹어서 살을 뺄 수 있대요. 우와. 얼마나 효율적이고 간편하냐. 자, 그래서 일시적인 매출이 아니라 구독형 약이라. 구독형. 꾸준하게 구독을 해서 먹어야 되는. 아시겠지만 비만이 모든 대사질환의 근원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문제되는 질병 중에 하나잖아요. 자, 근데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이 반복 매출과 글로벌 수요 그리고 보험 적용 확대 가능성까지 본다면 실제로도 비만 치료제의 시장은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AI 신약 개발과 비만 치료제 두 가지 재료를 살펴봤어요. 근데 만약에 이 AI 신약 개발에 비만 치료제가 합쳐지게 된다면 어떠한 시너지가 날 것이냐. 자, 이 부분을 뒤에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최근까지도 비만 치료제에 대한 시장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것들을 이미 맞는 분들도 있으세요. 자, 근데 비만 치료제의 세계 시장 규모를 간단하게 비교를 해드리자면 2024년 기준 150억 달러에 불과했던 시장이 앞으로 6년 뒤, 이제 2026년이죠. 4년 뒤, 2030년도엔 약 2천억 달러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제약주 하면 사실 굉장히 겁나는 업종 중에 하나예요. 뭐 임상과 관련돼서 급등락을 변동성을 많이 만들어내기도 하기 때문에 초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운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제약 업종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섹터라면 충분히 공략을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비만 치료제에 관련되어 있는 섹터입니다. 앞으로도 꾸준하게 성장이 가능한 것으로 전망이 되는 시장이다. 자, 관련되어 있는 주식도 함께 간단하게 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알테오젠입니다. 방금 전에 이 최인정 캐스터가 간단하게 얘기를 드렸지만, 자, 알테오젠 아까 전에 말했던 뭐 기술 이전 같은 이슈로 이번 주 조 단위에 대한 발표가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었죠. 근데 알테오젠도 하나의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꼽힙니다. 특히나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이슈까지도 같이 겸비해 있기 때문에 주가는 꾸준하게 우상향을 할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호재들을 안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종목도 우리가 기존에 발견을 했을 수도 있었던 자리가 있습니다. 알테오젠 지금이라도 사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자, 사실 이 높은 곳에서 사면 언제 떨어지지?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걱정부터 되시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은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냐? 가장 쌀 때 사서 가장 비쌀 때 파는 걸 원해요. 자, 근데 가장 쌀 때가 언제인지 사실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근데 그 구간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황금선이라는 얘기. 자, 기존에는 황금선을 기반으로 주가가 오른쪽으로 우하향을 해줬던 그런 흐름만 남아 있었다면, 자, 이제 어느 순간 이정표와 함께 황금선 위로 안착을 시켜주는 구간들이 나옵니다. 이때 당시에 주가는 5만 원이었어요. 자, 근데 이때 당시에 5만 원이었던 주가가 언제였냐? 2023년도 말입니다. 근데 2023년도 말부터 2024년도 말까지 1년 걸렸죠. 자, 1년하고도 2026년도가 되고 지금 약 1개월도 안 됐습니다. 약 1년 동안 5만 원이었던 주가가 57만 원 가까이 성장을 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슈들을 안고. 자, 그럼 우리가 이 황금선과 이정표만 알고 있었다면 주가가 이제부터 상승을 시작하는구나 라고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펩트론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비만 치료제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기존에도 마찬가지로 황금선 밑에서 움직임만을 보여주다가 올라오는 순간 황금선 위로 무사하게 안착을 시켜주는 순간 이때 당시의 주가는 3만 원이었어요.
자, 지금의 시점 39만 원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공통점, 우리가 아까 원자력 발전에 대한 차트도 봤고 제약 비만 치료제에 관련되어 있는 차트도 봤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대장주들, 각 섹터의 대장주들은 이 황금선을 기반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내가 대장주 잡고 싶어요. 대장주를 잡아서 크게 수익을 보고 싶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더욱더 이 지표를 배워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 기반으로 우리가 보물지도를 하나 공략을 해볼까 합니다. 보물지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인데, 자, 비만 치료제 관련 시험에 대한 계획까지를 발표를 했던 기업이에요. 자, 최근 들어서 황금선 위에서 애매한 흐름들만 나오다가 이제서야 황금선 위로 무사하게 안착을 시켜주는 흐름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현재 주가 43만 8천 원대인데 여기에 따라서 황금선을 기반으로 움직여준다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자, 그 다음에 부대장주로 알테오젠의 자리까지 함께 할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소통 창구로 오셔서 해당 종목에 대한 지도와 전략들을 함께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원전부터 제약까지 저희 투자 포인트 꼼꼼하게 배워봤고요. 그렇다면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한번 잡아야 또 원하는 목적지까지 순항할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그리고 요즘 시장에서는요, 주위에서 누가 좋다더라라는 말이 아니고요. 스스로 공부를 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만 성공 투자가 가능한데요. 혼자서 기업 찾기 어려운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께만 저희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이상원 가이드만의 종목 보물지도인데요. 이 특별한 선물 챙겨 가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 잘 보이시죠?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 연결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링크를 클릭 딱 한 번만 해주시면 여러분들 눈앞에 오늘의 보물지도가 활짝 펼쳐집니다. 보물지도는 이상원 가이드가 직접 선별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비밀 공략주인데요. 대응하기 어려운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을 수익의 보물섬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현명하게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저는 잠시 이상원 가이드의 교육 내용 요약 정리해서 금방 돌아올게요.